이건 그냥 다 한번 읽고 나서 한번 해볼게 그냥. 자, 그냥 읽어볼게요. 성북동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이거죠. 뭐 내신에 많이 나와. 알겠지? 위에 있는 번지 세모해봐. 아래 있는 번지 역세모해봐. 둘 다 집이란 뜻이지? 그치? 그래서 위에 있는 번지는 인간의 집이고 밑에 있는 번지는 그 비둘기의 집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제 자연의 어떤 보금자리를 뺏었다 뭐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죠?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 맞겠죠? 거기를 막 이렇게 부셔버리겠죠. 그죠? 돌 깨는 산울림 세모할까요?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늘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라 전하듯 성북동 하늘 한 바퀴 휘 돈다. 그렇구나. 착하네. 그치?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 메말라졌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부셨으니까.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널찍한 마당 역세모 할까요? 이건 비둘기의 보금자리 쪽이겠죠.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 뭘 이렇게 빵빵 쏴고 깨트릴 거 아니에요. 채석장이라는 게 돌을 깨는 거 아니야. 그지? 세모하면 되겠죠. 메아리 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땅 굴돌 연기서 향수를 느끼다. 요거 밑줄 건어봐. 일단 밑줄 건어봐. 향수를 느끼다가 채석장에 도로 가서 금방 따낸 도롱기에 입을 닦는다. 자기 옛날에 보금자리였잖아. 그치? 그 돌도 부서졌지만 자기 옛날에 보금자리였잖아요. 거기다 어떤 향수겠죠. 그쵸? 예전엔 사람을 성자로 보고 사람 가까이서 사람같이 사랑하고 사람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람과 평화에서 비둘기는 굉장히 앞에 운이 맞지. 그지? 뭐 라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산도 있고 사람도 있고 사람과 평화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네. 여기 지금 보니까 이제 인간이 있고 인간의 번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인간과 성북동비둘기가 어떤 대리적 관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성북동비둘기가 지금 집을 보금자리를 잃은 거지. 그지? 이거 한번 체크해 볼게. 집을 잃었어요. 요건 L11번입니다. 자, 이제 볼게요. 개념적 설명만 할게. 그 옆에 이제 저기 보라색으로 박스 돼 있죠? 그죠? 세 가지가 있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된 거는 정착이 시작되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착하기 전에 뭐였어? 그냥 짐승 비슷했어요. 그냥 이제 수렵과 채집을 했잖아.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신석기까지는 거의 그냥 동물과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좋다 나쁘다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의 삶이랑 거리가 좀 멀어요. 그렇죠? 뭐랄까 사냥하고, 그치? 과일 따고, 뭐 이런 건데, 따져보면 좀 머리 좋고 운동 능력은 떨어진다 머리가 좀 좋은 동물에 불과했을 수 있겠지.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농사에 대한 가능성이 생기면서 이제 그 별을 발견하게 됐잖아요. 별나 비를 발견하게 되면서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된 거잖아. 정착을 하면서부터는 완전히 동물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이제 뭐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어떤 조직도 형성하고 큰 조직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인간의 모습이 나타난 게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선사시대다 역사시대다. 선사시대는 이제 신석기까지를 보통 선사시대라고 하잖아요. 역사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정착을 하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역사가 생기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된 건데 똑같아요. 결국 이제 인간에게 정착이라는 요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착을 이제 추구하는 것들을 몇 개를 만들게 돼요. 그 문학에서 많이 나오는 형상화가 그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이제 고향. 그리고 이제 뭐 어머니란 존재. 어머니는 나의 근원적 안식처죠. 그죠? 어머니라는 존재. 그리고 이제 나의 가정.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비극적이라는 거는 성북동비둘기에 있어서 이게 근원적인 어떤 안식처인데 이걸 이제 박탈해 나간 거죠.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여요. 문명과 이렇게 보여요. 됐어요? 문명과 자연. 그럼 이거 뭐야? 문명 비판적이죠. 그죠? 뭐 여기까지 문제 없지? 너네도 막 직관적으로 하면 이게 될 거야. 그지? 근데 너네랑 나랑 하나를 생각해야 돼. 아까 내 밑줄 그어놓은 데 있지? 다시 봐봐. 아침 구공땅 굴뚝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비둘기가 가능한가? 너네 구공탄, 이 구공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구공탄 알아요?
구공탄이 뭐냐면 연탄은 알아? 아, 연탄인데 연탄보다 좀 작은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랬대요. 연탄 하나로 이제 하룻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연료가 되거든. 구공탄은 한 4분의 1 정도 돼요. 조그매요. 예. 조그마니까 어땠어요? 하룻밤을 다 못 하겠지. 그지? 그래서 조그만 연탄을 이제 구공탄이라고 합니다. 비둘기가 구공탄 연기 마시면 어떻게 되게?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향수를 느끼지? 여기가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한데? 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비둘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제 구공탄 굴뚝 연기가 이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뭔가에 대한 은유다. 어떤 존재에 대한 은유다라고 볼 수 있지. 그럼 다시 볼게. 구공탄을 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어떤 인간일까? 자연물 삼은 인간이랑 연결된다 그랬잖아. 그죠? 되게 가난한 사람들. 이 정도 되겠죠? 그럼 성북동 비둘기가 성북동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인데 집을 철거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집을 부셨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성북동 비둘기를 철거민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이해됐어요? 근데 또 이게 너무 이제 이거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이 구도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구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떤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강자 대 약자의 구도. 됐어요?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에 대한 어떤 그 횡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됐나?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시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부조리를 고발 비판하는 사회 비판적 이런 시가 될 수도 있는 거지. 둘 다 가능합니다. 알겠죠? 됐나? 일단 성북동 비둘기는 여기서 보면 무슨 감정을 가진 존재로 나오죠. 뭐 향수를 느낀다 어쩌고 나오는 걸 보니까 자, 표현이에 43페이지 맨 아래로 갑시다. 의인화라 볼 수가 있겠죠. 뭐 좋아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죠? 넘버 72. 그 우리들끼리 뭐 대비됐나 뭐 그 정도 볼 수 있겠고.